시청자분 상담해 주신 모 원장님은 스트레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좀 다방면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양방에서는 혀의 병이면 구강 내에 어떤 구강 건조증이라든지 혹은 당뇨라든지 이런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져도 이제 혀의 통증이나 어떤 건조감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심리적인 요인도 많죠. 근데 한방에서는 이 혀는 심장의 어떤 상태를 반영하는 그런 장기거든요. 그런데 혀의 병을 일으키는 거는 첫 번째로 심장의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거 아니면 사실 이 화병이라는 거는 지금 어머님이 잠도 잘 못 주무신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당연히 화병의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심장의 화를 다스려야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위에 열이 있을 때는 혀에 자꾸 이게 설태라 그러죠. 뭐가 두껍게 낀다거나 또는 구취까지 같이 동반한 경우는 심장의 화만 꺼서는 안 되고 이때는 위의 열이거든요. 위의 열을 끄는 치료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화 중에서도 심장의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화 말고 몸에 물하고 불의 밸런스가 깨져서 화는 그냥 정상인데 몸에 물이 말랐을 때 뜨는 열을 허열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허열을 잡아주는 거는 찬 약으로 화만 꺼서는 안 되고 보음을 시키면서 물을 보충을 하면서 화를 잡아주는 자음청렬요법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혀의 병이면 그냥 무조건 간단하게 화만 끄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 이게 위열인지 심장의 화인지 아니면 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허열인지를 잘 원장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약을 쓰시면 되고 또 침을 맞으시면 되는데 사실 약값이 부담스럽다고 하시지만 이게 진단만 정확하게 나오면 굳이 비싼 처약이 아니라 한의원에서 구비된 보험이 되는 약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연세가 65세가 넘으면 그렇게 부담이 크지 않게 정말 뭐 2, 3천 원 정도로 해결이 되니까 이 치료는 사실 화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게 쌓였던 게 폭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치료 기간을 조금 길게 잡으시고 치료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아까 어머니께서 매운 거를 드시면 따갑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혀의 병은 굉장히 생활 관리도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매운 거라든지 짠 거 같은 자극성이 있는 거를 일단 최대한 드시면 안 되고 싱겁게 굉장히 자극이 없이 식사를 하셔야 되고 커피라든지 혹시 술 같은 거 열을 조장하는 음식도 좀 삼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혹시 이제 비타민 B가 부족한 경우에도 사실 이게 혀에 좀 안 좋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B가 보강되는 음식을 조금 드시도록 하고 그런 영양제를 드실 수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그 발바닥에서 열 나는 게 원인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그거 좀 네. 상담해 드리려고 몇 가지만 확인을 조금 하겠습니다. 혹시 네네. 발바닥이 아프진 않으세요, 평소에? 네, 아프진 않고 혹시 네. 피부가 건조하다거나 변비가 있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으시고 땀을 많이 흘리시는 체질이세요? 땀은 그게 잘 안 흘려요. 잘 안 흘리시고 그다음에 네. 주무실 때 푹 잘 주무세요? 잘 때 그래 초진게 잠이 잘 그렇게 안 와요. 잘 안 드시고 혹시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그런 증상은 없으세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신데 수면에 약간 좀 깊은 잠을 원래도 잘 못 주무셨네요. 네네. 네네. 아, 그러면 일단 사실 이 한방에서는 발바닥에서 열이 나고 그런 증상을 한방에서는 심장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심장하고 손바닥, 발바닥까지 포함해서 5개의 네. 심장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걸 오심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발바닥에 열이 나는 거는 심장에 열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을 했던 거는 심장의 열이 진짜로 화가 쌓여서 있는 열인지 아니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물과 불의 밸런스가 깨져서 물이 부족할 때 생기는 허열인지를 제가 조금 상태를 확인을 해봤는데 네. 실열인 경우에는 아버님처럼 혹시 수면의 질이 조금 안 좋거나 깊은 잠을 못 주무시거나 혹시 가슴이 좀 답답하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 발바닥에 열이 나는 증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네. 또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게 혹시 피부가 건조하지 않냐, 혹시 변비가 있지 않냐고 여쭤봤던 거는 혹시 몸에 음액이 부족해서 열이 나는 경우인지 확인을 해봤는데 그거는 아니시라고 그런 걸로 봐서는 네. 음액이 부족해서 나오는 허열이 아니고 아버님은 어떤 화로 인해서 심장에 화가 쌓여서 생기는 그 오심열인 것 같아요. 발바닥에서 열이 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 혈액순환이 돼서 그런 건 아닐까요? 네?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건 뭐 아닐까요? 이게 뭐 원론적으로는 뭐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그거는 상태인데 왜 혈액 순환이 안 되는지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혈액 순환이 안 되는 원인은 사실 심장이 가장 튼튼하게 이 박동을 해서 말단까지 혈액을 이렇게 공급을 해야지 뭐 통증이라든지 건조한다든지 아픈 증상이 없는데 심장에서 네. 화가 찌눌렸기 때문에 이 심장의 역할을 못해서 말단까지 이게 정상적인 순환이 안 돼서 결국 심장의 화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이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심장의 화를 꺼주는 침 치료를 우선 받으시고 아니면 병원에 가시면 심장열을 끈 황련해독탕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보험이 돼서 그 큰 비용 없이도 드실 수 있으니까 황련해독탕 처방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침 치료해서 전체적으로 심장의 화를 꺼주시고 그다음에 혈액순환도 도모를 하시면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아버님. 진액이라고 하면 몸 안의 체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눈물, 콧물 또는 뭐 땀, 그다음에 뭐 소변, 그다음에 정액까지 모두 포함한 겉으로 나오는 거, 혹은 안에 있는 혈액 또는 세포 사이에 있는 어떤 세포의 모든 개념을 포함하는 게 진액인데 사실 진액이 중요한 거는 일단 온 몸을 이루는 주체가 기혈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순환을 할 때 기가 순환이 안 되면 일단 불통죽통 그래서 아픈 증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수분 대사, 그다음에 수분이 이렇게 금방 말한 진액이 흘러야 되는데 진액이 흐르지 않으면 거기서 생기는 어떤 병리적인 산물을 담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한약에서는 십중 병 중에 원인이 십중구담. 원인이 모든 병의 10개 중에 9개는 담 때문에 일어난다. 그 말은 수분 대사가 장애가 생겼을 때 일단 어떤 증상을 나타내서 뭐 갈증이 난다거나 건조하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막혀서 담음이 생겨서 이게 머리로 가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고 토하고 위로 가면은 위가 소화가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부종을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진액이 어떤 기혈 순환의 척도가 되고 그다음에 수분 대사가 안 되고 그 다음에는 혈액 순환이 안 될 수 있거든요. 혈액 순환 안 되면 뭐가 생기냐면 어혈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어혈은 어떤 혈액 대사가 안 돼서 생기는 어떤 병리적인 산물인데 어혈이 생기면 어디가 심하게 아프다거나 당연히 혈액 순환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어혈이 더 심해지면 어떤 눈에 보이는 유형의 적, 어떤 덩어리 심하면 암으로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순환의 어떤 근본적인 척도가 되는 거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땀이잖아요. 그쵸. 땀인데 아까 잔 낮에도 그냥 수시로 나는 땀은 사실 기가 허해서 이게 주리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땀을 줄줄 흘리는 거여서 사실 여름에 삼계탕 드시잖아요. 그때 인삼이나 황기를 넣어서 드시는 거는 이거 주리를 이렇게 막아서 땀을 조금 보존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밤에 잘 때 나는 땀 도하는 사실 기어가 아니라 음허거든요. 음해라는 것은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몸에 음이 부족했을 때 나오는 땀이기 때문에 그때는 음을 보충해주는 대표적으로 오미자.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고 피부가 건조하고 또 마른 기침하고 그러면 오미자 청을 만들어서 드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땀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